청년 창업의 현실과 주요 고민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청년 창업 열풍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나도 사업을 시작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20-30대 청년들 사이에서 창업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기존의 안정적인 직장보다는 자신만의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창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죠? 제가 최근에 천안 지역의 청년 창업자들을 만나면서 들은 이야기들을 공유해드릴게요. 가장 많이 들었던 고민이 바로 초기 자금 부족과 높은 사무실 임대료 문제였어요. 아이디어는 있는데 사무실 임대료만 월 50-100만 원씩 나가니까 시작도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잡한 사업자 등록과 행정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법인 설립, 세무 관련 업무, 각종 허가증 발급 등은 창업 초보자에게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혼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게 많은 청년 창업자들의 공통된 고민이었습니다. 실제로 천안 지역의 한 EDTCH 스타트업 창업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대학 졸업 후 교육 앱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사무공간이었어요.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되고 카페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천안 같은 지방 도시에서도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특히 비상주사무실이나 공유 오피스 같은 서비스들이 청년 창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월 몇만 원으로 사업자 등록 주소지도 확보하고 필요할 때만 업무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세 번째 고민은 멘토링과 네트워킹 기회 부족이에요. 창업을 해본 선배나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을 기회가 없다 보니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번째는 마케팅과 세일즈 경험 부족입니다.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도 어떻게 고객에게 알리고 판매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디지털 마케팅이나 SNS 활용법 같은 것들은 배우고 싶어도 어디서 배워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업 아이템 검증의 어려움이에요.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정말 시장에서 통할지, 고객들이 원하는 건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죠. 혼자 생각하기로는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정말 사업성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 때문에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시작도 못 해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정부 지원 사업과 성공 전략. 그렇다면 이제 청년 창업자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먼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정부 지원 사업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청년 창업사관학교는 정말 놓치면 안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만 39세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3-6개월 동안 집중적인 창업교육과 멘토링을 받으면서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 설계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전략, 투자 유치 방법, 법무세무 기초까지 창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도 청년 창업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지원 사업입니다. 최대 5천만 원을 10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고 창업교육과 사업화 자금을 함께 지원해줘서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돼요. 실제로 천안의 한 푸드테크 스타트업 대표는 정부 지원 사업 정보를 제때 받아서 청년 창업사관학교와 예비 창업 패키지에 모두 선정되었어요. 총 8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는 이미 사업을 시작한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최대 1억 원을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서 사업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청년 창업 특별자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고 창업성공 패키지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 사업들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사업 아이템의 차별화예요. 단순히 기존에 있는 사업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해요. 시장 조사도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정말 고객들이 원하는 건지,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해요. 요즘에는 온라인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해서
비교적 쉽게 시장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꼭 해보시길 바라요. 팀 구성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에요.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기술, 마케팅,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팀을 구성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행력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실제로 MVP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들어 보거나 파일럿 서비스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해요. 이런 실행 결과들이 있어야 심사위원들도 이 팀은 정말 실행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창업 초기에 비싼 임대료를 내고 사무실을 구하기는 부담스럽죠. 이럴 때 비상주 사무실 서비스를 활용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월 몇만 원으로 사업자 등록 주소지를 확보할 수 있고 필요한 행정 업무들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런 서비스들이 단순히 주소지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창업 관련 컨설팅이나 멘토링까지 함께 제공하는 곳들이 많아져서 청년 창업자들에게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숫자와 데이터를 활용해서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시장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해요. 분야별 창업 트렌드와 지역 생태계. 이제 요즘 청년들이 주로 어떤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분야별 트렌드를 파악하면 여러분도 창업 아이템을 정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IT 테크 스타트업 분야를 보면 AI와 빅데이터, 블록체인 같은 최신 기술들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정말 인기가 높아요. 특히 모바일 앱이나 웹 서비스 개발 쪽은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적어서 청년 창업자들이 많이 도전하는 분야예요. B2B 사스 솔루션도 요즘 뜨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기업들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찾고 있거든요. 핀테크, 에듀테크, 헬스테크 같은 분야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서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커머스와 유통 분야에서는 DCDI, RECT 투 컨슈머 브랜드 구축이 대세예요.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죠. 소셜 커머스 플랫폼이나 구독 서비스 모델도 인기가 높고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도 주목받고 있어요. 콘텐츠와 미디어 분야도 청년 창업자들이 많이 도전하는 영역이에요. 유튜브나 틱톡 크리에이터로 시작해서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는 분들도 많고 웹툰이나 웹소설 플랫폼, 팟캐스트 같은 오디오 콘텐츠 분야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가상현실 VR 콘텐츠 쪽도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창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천안 지역을 예로 들어보면 대학교들과 연계된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천안대학교 창업지원단, 단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상명대학교 LINC 사업단,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어서 대학생이나 졸업생들이 창업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지역 지원기관들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천안시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창업교육부터 자금 지원, 멘토링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나 충남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천안 지역에도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서는 아직 규모가 작지만 지역 기반의 투자 생태계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지역 생태계를 잘 활용하려면 적극적인 네트워킹이 중요해요. 각종 창업 관련 행사나 세미나에 참석해서 다른 창업자들이나 투자자들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많은 성공한 창업자들이 네트워킹을 통해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말해요. 같은 업종의 창업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협업하기도 하고 투자자를 소개받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창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무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원을 고용할 때 주의할 점은 뭔지,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혼자서 다 알기는 어렵잖아요. 요즘에는 창업자들을 위한 공유 오피스나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이런 실무 교육들도 함께 제공하는 곳들이 많아요. 단순히 업무 공간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들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어 법무나 세무 기초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디지털 마케팅 교육도 들을 수 있고 다른 창업자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이벤트도 정기적으로 열리고 이런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청년 창업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창업 초기에는 비용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가적인 지원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고려사항인 것 같아요. 실무 프로그램과 성공 사례.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자들이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네트워킹 이벤트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기적으로 열리는 피칭데이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3분 정도로 간단하게 발표하고 투자자나 멘토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실제로 투자 제안을 받거나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경우도 많아요. 업종별 스터디 모임도 정말 유용해요. IT 개발자 모임에서는 최신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마케터 모임에서는 성공한 마케팅 사례들을 분석하고, 디자이너 모임에서는 트렌디한 디자인 기법들을 배울 수 있어요.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실력도 늘리고 인맥도 쌓을 수 있죠. 창업 관련 세미나도 놓치지 마세요. 법인 설립이나 세무 관리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투자 유치 전략, 마케팅 및 브랜딩, 지적 재산권 보호까지 창업하면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실무 스킬 향상 프로그램도 정말 중요해요. 요즘에는 디지털 마케팅이 필수잖아요. SNS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 구글 광고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콘텐츠 마케팅은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실습 위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데이터 분석 기초도 요즘에는 창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스킬 중 하나예요. 고객 행동을 분석하고 마케팅 효과를 측정하고 사업 성과를 파악하는데 데이터 분석이 필수거든요. 비즈니스 모델 설계 교육도 받아보시길 권해요. 린 스타트업 방법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최소한의 기능만 가진 제품을 먼저 출시해서 고객 반응을 보고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이런 체계적인 접근법을 배우면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앞서 언급했던 EDTCH 스타트업 김 대표 같은 경우 처음에는 집에서 혼자 개발하다가 집중도 안 되고 답답해서 고민이 많았대요. 그러다가 청년 창업 패키지를 제공하는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비상주 사무실로 사업자 등록 주소지도 확보하고 주 2회 공유 오피스에서 작업하면서 다른 창업자들과도 네트워킹하고 월 2시간씩 멘토링도 받고, 이런 종합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1년 만에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일들이었어요. 특히 멘토링을 통해서 사업 방향을 다시 정리할 수 있었고, 다른 창업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좋은 기회들도 많이 얻었습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창업을 꿈꾸고 계시다면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특히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특별 할인 혜택들도 많으니까 비용 부담도 크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작게라도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객 피드백을 받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창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좋은 팀원들, 멘토들, 투자자들, 그리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료 창업자들. 이런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해요. 만약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멋진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트리플 공유 오피스 천안성환점이 여러분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창업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